자, 오늘 그 NBS 여론조사 매주 목요일 날 발표하잖아요. 네.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 뭐 내기도 하고 뭐 커피도 그랬었죠. 사고 막 그랬었죠. 네. 자, 이제 그게 아마 한 달 전쯤 됐었는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10% 넘게 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이 나왔던 게 바로 이 NBS 여론조사입니다. 네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그 민주당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그 여론조사 MBS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또 됐는데, 야, 굉장히 의미 있는, 네, 그 지금까지 추세하고는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지율이 9%까지 벌어졌어요. 9%까지.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선 것으로 네. 그런 40대 31이죠. 40대 31. 그런 여론조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원래 이런 여론조사 앞에서도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가겠다는 게 저희 손대본의 기조이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고 있었으니까. 네, 우리 또 겸손하게 시청자분들이 가야지. 또 말씀 많이 해달라 하니까 짧게 시청자분들을 위한 팬 서비스 차원에서 세레모니 하나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세리머니를 한다고요? 네. 손가락 다시 해보세요. 손가락 다시 해보세요. 야, 신천지다. 굴하지 않습니다. 요새 말도 안 이렇다고 신천지라고 무슨. 이 어퍼컷 맞겠다 잘못하면. 이 어퍼컷은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위선과 네. 이중성, 네. 내로남불, 네. 기득권을 향한 어퍼컷입니다. 그리고 김수민을 향한. 아유, 김수민 평론가 좋아해요. 저는. 해봐, 내가 10표 떨어뜨려 줄게. 이제 다시 겸손한 모드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요새 네네. 그 물을 만났다 이런 평가를 듣는 그 허리를 꺾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예. 허리를 꺾으면서 이렇게 팔을 뻗는데 그렇게 유연성이 있었어요? 깜짝 놀라고 있어야죠. 그 세레머니를 장현찬 평론가가 잔스트라다무스가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패러디를 봤던 했어요. 재밌는 반응이 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올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제 환갑이시잖아요. 이제 환갑의 적성을 찾았다. 환갑의 응원단장. 재능을 찾았다. 응원단장 같았어요. 네. 응원단장.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응원단장 있어요. 필도 났어요. 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어퍼컷 말고 약간 몸을 이렇게 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좀 재밌었습니다. 그 포즈가. 그 청년본부에서 연습시켰어요 혹시? 아니 그렇지 그거는 그렇진 그거는 않아요. 그냥 본인 흥인 것 같아요. 집에서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많이 자주 한다. 자주라기보다는 이렇게 예전에 해본 포즈다라고 그러니까 볼 핵 수 있겠죠. 인싸, 제가 예전부터 경선 때부터 윤석열 후보의 최대 강점으로 이제 핵 인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면모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저희가 이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이 선택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또 유세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기세를 보여주면서 함께 좀 이 선거라는 축제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 정치 신인이라고는 좀 믿기 힘들 정도로 이 유세 무대의 장악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언론의 평가를 제가 쭉 한 이틀 동안 모니터링 해보니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지나치게 나쁘게 평가하는 언론은 없는 것 같고, 긍정적인 것 대중연설도 그걸 뭐 나쁘게 얘기할 건 상당히 없죠. 생각보다 굉장히 잘한다. 네, 연설 정말 좋죠. 지금. 이런 평가도 지금 뭐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놀리자면 윤석열 후보가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각고의 결심을 한 게 아닐까. 발을 쓰지 않겠다. 손을 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오늘 MBS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이 근데 MBS 요거 어퍼컷까지 이거 네. 미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거 MBS요. 저는 세대별 투표율을 아무래도 좀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 표본이 한 1000개짜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대별 이 지지율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건 올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대별 표본, 지역별 표본 적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전주 대비 이 소위 말하는 20대 지지율이나 30대 지지율 변동보다 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올랐느냐? 전주 대비 이제 60대 이상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결집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 적폐 수사 발언, 이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 요구하면서 이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시킨 것이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안 좋은 발언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는데, 이 발언이 어떻게 보면 전통 보수 지지층,
60, 70 세대를 좀 결집시킨 게 이 MBS 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 아니냐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게 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없었다면 몰랐겠지만 청와대에서 대놓고 나서서 뭐 경로했다, 사과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좀 오버한 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후보를 더 도와준 것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 해석도 이 MBS 지지율만 놓고 보면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히려 적폐청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보다는 발언과 청와대의 네, 대응 그 때문에. 발언에 대한 이 청와대의 좀 이상하리만치 과한 대응이 음. 이 전통 지지층 결집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는 이 세대별 지지율 변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다른 기관 상반된 조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길 리서치에서는 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사를 본 사람들은 또 뭐 그 청와대의 발언 때문에 여권 지지층이 결집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비슷한 근데 조금 뒤에 나오긴 했으나 비슷한 기간에 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네요.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이 MBS 같은 방식의 전화 면접 100% 조사가 사실은 야당에게 불리한 조사라고 다들 이제는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큰 차이로 폭을 벌렸다는 건 민주당 내 엑스맨들 역할도 저는 한몫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아까 이 첫 번째 시간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한 네거티브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드렸는데 네. 이런 효과적이지 않은 네거티브를 굉장히 저열한 방식으로 하는 민주당 스피커들이 오히려 중도층으로 하여금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를 높인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SNS 좀 그만하고 발언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게 제어가 안 되거든요. 엑스맨이 누구누구 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 사람을 꼽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좀 찾기 힘들죠. 너무 많으니까